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마구마구 쓰긴 쓰지만 실제로 그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어떤 숨은 어떤 기운 차이가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처럼 그 상업적인 마케팅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상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잘 지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큰 개념만 잡는 거니까 이름이 좀 복잡하면 인생도 좀 복잡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간단 명료하면 인생도 좀 간단 명료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상호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호도요, 막 이렇게 너무 좀 길거나 그렇게 음절상 그렇게 보통 네 음절 정도까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음절, 다섯 음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뭐시라 크더라 이렇게 뭐라 했는데 앞 글자 두 글자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의미의 그 전달 단위 이런 것에서도 가급적이면은 뭐 있어 보이게 한글 이름도 한자어 이름도 굉장히 길게 써서 이렇게 상호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단체나 집단처럼 뭐냐면 그 의미를 담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일 국제교류 협력단 추진위원회 그죠? 그러면 그 의미를 다 담게 담았잖아요. 한일 국제교류 협력단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단체의 이름 이런 걸 길게 만드는 건 되지만 가능하면 그걸 우리 보통 막 줄여가지고 WHO 이게 뭡니까? 월드 헬스 오는 오가니제이션 해도 대충 그거는 정확하게 찾아봐야 되겠죠, 그죠? WHO 이러면은 그러니까 하도 기니까 그죠? 월드 그다음에 헬스 같은데 헬스 아니에요. WHO 세계보건기구잖아요, 그거. 헬스가 맞을 것 같은데 헬스가 보건이란 말이 사진 찾아보면 있겠지만 그러니까 기니까 긴 거를 우리가 전달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확 줄여가지고 약어 그죠? 약어 약 중약 소략 약 그다음에 축약 그죠? 축어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 써버리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길면 전달하기 어렵다니까요.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컴팩트하게 그죠? 의미와 그 여러 가지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이름을 갖다 짓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 짓기를 앞으로 어차피 상호명도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름 짓기 할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긴 어떤 걸 사용하는 걸 가급적이면 꺼리는 게 좋습니다. 의미 전달 자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간단한 게 이렇게 구글, 다음, 세 음절도 아니잖아요. 딱 두 음절로 끝내잖아요.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서서 헷갈리기 시작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가급적이면 짧은 음소로 그러니까 그 글자 수를 갖다가 조절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이름이 갖는 여러 가지 그 상징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이고 또 이름은 우리가 왜 처음 지어줄 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지어주느냐면 이름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냉장고처럼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사서 그냥 집에 던져놓는 물건이 아니고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부터 계속 남이 계속 그걸 불러주잖아요. 남이 이렇게 계속 그 불러주는 게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이제 증명이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파동이나 파장이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데서 우리가
누가 내 욕하나 이러면서 짭니까? 귓구멍이 와 이렇게 같이 흔들었잖아요. 예, 예. 예, 그것도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상학하고 상학적 원리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 어느 우리가 자식이 뭐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미국에 유학을 갔다. 유학 가서 공부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엄마의 얼굴에 자식의 근심이 생기는 그게 눈에 나타나 있다니까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자식은 저 미국에 미국 가 있는데 미국에서 다쳤는데 왜 여기 있는 엄마 한국에 있는 엄마 얼굴에 자식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기는 그런 게 생기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뭐 나 있죠, 그죠? 갑자기 간단한 시간도 넘었는데 어차피 이게 상의 원리를 생각한다 했죠. 이게 나 있죠, 이게 여기 뭐 뾰루지 같은 게 있죠. 보입니까? 요런 것도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자리가 뭘 의미하느냐면 이 법령의 선 위에 있죠, 선. 이 법령의 선이라는 법령이라는 것은 그 직업적인 어떤 영역 이런 뜻이에요. 법제 호령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법을 룰을 정하고 자기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지도를 하고 이끌어 나가는 어떤 법주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그런 권리가 없으니까 법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령이 없으니까 이제 애들은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얻어먹으면 되는 거죠, 그죠? 쫄쫄쫄 따라가면 자기가 그런 어떤 직업적인 어떤 분야를 이끌어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에 이제 직업하고 뭔가 맞물려 있구나. 그럼 직업이라는 게 뭐예요? 하고 있는 일하고 맞물려 있구나. 그런데 이게 위에요, 아래예요. 이게 아래잖아요. 아래니까 어떤 사회적인 관계에서 위 사람이다, 아래 사람이다. 아래 사람이다, 그죠? 그죠? 그런데 뭐가 이렇게 톡 튀어났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생겨났다. 트러블이 생겨났다. 그죠? 그 트러블이 생겨나서 이게 예를 들어 빨갛다든지 이러면 비상상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비상상태. 거기에 관련해서 비상상태. 근데 남자는 뭐냐면 남자 여우. 이렇게 남자는 좌측은 남자를 의미하고 우측은 여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직원 중에 남자 직원이다, 여자 직원이다. 오른쪽이니까. 여자 직원이 어떻게 해요? 말썽을 피우거나 문제를 만들거나 그럼으로써 거기에 관련해서 신경 쓸 일이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사실은. 생겨서 지금 이게 살짝 사그라드는 모양이에요. 참, 이렇게 얼마나 웃기느냐면요. 여러분, 그 하나 이렇게 생기는 그 뾰루지 하나도 있죠. 그냥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평생 이런 게 안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직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3사람이나 바뀌었다니까요. 계속 이쪽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 뒤를 돌아보시면 저 뉴페이스들이 와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이라는 것이 바탕적 에너지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나무로 생각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사실은요, 남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서로 파장이나 에너지에 의해서 서로 뭐냐면 결국 우리 포괄적으로 인연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연결선에 서로 닿아 있다니까요, 서로. 이 우주는 뭐냐면, 이 우주는 닿아 있다니까, 닿아 있다. 닿아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공기로 닿아 있고, 파장으로 닿아 있고, 다 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결국 이제, 우리가 아이가 미국 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엄마의 눈에 자식이 이 눈이 보통 와잠 이런 데가 이제 자식을 기르는 어떤 자식을 기르거나 자식의 컨디션을 보여주는 곳인데 거기에 미국에 있어도 뭐냐면 우리 휴대폰 오잖아요. 휴대폰. 그것도 뭐 때문에 뭘 타고 오는 거예요? 1번 구름, 2번 파장. 파동이나 파장을 타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휴대폰을 아무 거리낌 없이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파장이나 파동이 서로 닿아 있음으로써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뭐 에너지, 인자 이런 것들이 서로 계속 상호 간섭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뭐냐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잘 지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 똑같은 계란을 놓고 뭐냐면은, 이게 뭐야? 이러면 계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봉황알. 봉황알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그냥 마트에 가더라도 똑같은 계란이라도 뭐예요? 유기농. 그죠? 유기농 부처는 갑자기 또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뭐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이름만. 거기다가 이거 보시면요. 방사 유기농. 그 뒤에 또 하나 더 붙어 있더라고요. 요새는 마트에 가보니까. 유정란. 그러면 갑자기 가격이 2배로 그냥 팍 올라가죠. 그죠? 그 바꾼 건 뭐냐면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그죠? 바꿨을 뿐인데, 갑자기 그 계란이 있어 보이더라, 그죠?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전혀 그 계란이라는 의미나 기본적인 어떤 뜻은 당연히 담고 있어야겠지만, 턱없이 붙이면 안 되겠죠, 그죠? 턱없이 이걸 갖다가 계란을 갖다가 갑자기 무슨 황소알 뭐 이런 식으로 붙일 수는 없잖아요. 뭐 공룡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대충 봉황알 이렇게 하면 그죠? 안 그러면 그 메추리알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그냥 작은 계란 뭐 이렇게까지 이런 대충 의미를 갖다 부합시켜 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름이라는 게 또 이렇게 붙여줘 보면요. 아무리 그러니까 그 이론이라든지 패턴에 잘 맞는 이름을 줘도 자기가 가진 에너지 패턴이 안 맞으면 안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매일 쓰는 물건이니까 이름이 한 번만 안 좋다는 말을 들어도 상당히 사람이 늘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 생각과 어떻게 보면 힘든 어려움을 이렇게 자주 겪는 사람들 사이에 사실은 그 생각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뭐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리고 똑같이 뭐냐면 찬바람 맞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렇게 살잖아요. 누구나 계속 오르막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오르막 내리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내리막이 올 때 뭐냐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생각하는 거하고 내리막 올 때 와 나는 이래서 안 되는갑다. 거기에 뭐냐면 또 이름이라는 것이 은근히 일조를 하더라고요. 이름이 더럽다 이러면 이게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이러면서 뭐가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이름이 더러워서 안 되는가.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순기능이나 역기능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정서적으로. 그래서 이제 계속 사람이 매 쓰니까 이게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물건 같으면 그냥 창고에 그냥 넣어두고 그죠. 딱 그냥 당분간 사용 안 하면 되는데 이름은 이게 내가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남이 쓰는 거다 보니까 계속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정서적으로 사실 좀 좋지 못하다는 거죠. 실제 작용되는 어떤 그 힘의 어떤 범주는 두고라도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기왕이면 좀 잘 지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안방이라고 해놓고도요, 좀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그 간단한 우리 표현이 있다니까요. 그죠? 특자 하나 붙여놔도 그죠? 물회 가로 열고 그럼 값이 갑자기 또 올라가. 그래서 도대체 이 글자 하나가 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의미나 기분의 전달을 이렇게 바꾸느냐. 그래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차례차례 이제 그 장명의 어떤 그 이론들을 이번 시간 다뤄보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그럼 좀 조금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장명에서 쓰이는 원리들이 옛날에는 이제 일종의 이름을요,
하나의, 일단 도액법으로도 많이 썼어요. 도액법. 도액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타고난 어떤 우리가 팔자가 너무 럭셔리하다. 너무 럭셔리하고 뭐 딱 좋은 어떤 패턴이다. 그럴 때에 오히려 뭐냐면 이름을 천하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것이 그 팔자도 좋은데다가 옷도 이렇게 잘 입고 다니면 이건 뭐냐면 늘 뭔가 그 흉한 어떤 나쁜 일의 어떤 그 대상이 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뭐 잘 만들어 놓은 이렇게 구조물들이 살짝 부딪혀도 뭐냐면 손상이 잘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금속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가공을 해 놓은 거하고 막 이렇게 뭐 나무 무늬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가공을 해 놓은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 보여? 좋아 보이는 건 당연히 이게 좋아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손상됨, 훼손이라든지 손상됨을 이게 더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아주 그 좋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아이한테도 야, 넌 개똥이라고 해. 그래서 이 개똥이라고 한참을 부르다가 소위 일종의 뭐냐면 이제 가짜 포장을 해놓은 거죠. 가짜 포장. 가짜 포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거죠. 뭐 우리가 금가락지,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갖다 신문지에 뭐 북북 싸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문지 안에 그죠? 금가락지, 다이아몬드 넣어도 그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던 분 계시는가 봐요. 표정들이.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무슨 당 이래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케이스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렇게 두잖아요. 예. 근데 신문지에다 일부 싸서 이렇게 두면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천지 만물이 그것을 대접하지 않는 어떤 그런 원리로도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는 개똥이라 해라. 몇 살 때까지? 10살 때까지는 개똥이라고 해라. 개똥아 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약간 의인화된 그 이제 우리가 나쁜 그 기운을 이렇게 조장시키는 예를 들어 저승사자가 왔다.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김대감 집에 아이한테 찾아가서 좀 이걸 좀 나쁜 일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래 김대감 집 아들이 어디 있어? 이러니까요. 예? 걔요? 이러면서 걔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아 개똥이 말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뭐 걔 이름은 개똥이야 이러면서 이게 뭐 잘못된 것 같네. 이렇게 해서 비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렇게 도액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이제 개똥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성장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이름을 제대로 붙이는 이런 방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이제 변화의 어떤 흐름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이지만 일종의 이제 자기 기운을 숨기기 위한 일종의 둔신술이죠. 둔신술. 둔갑술, 둔신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숨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장명법도 있었다. 있었군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이름,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가 뭐 상호라든지 이런 것을 붙여나가는 걸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이제 크게 우리가 벌써 이제 우리가 음양적인 어떤 조화, 음양적인 조화가 좀 이렇게 잡혀 있는 이름이냐, 아니냐. 이제 그 측면이 여러 가지인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홀짝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갖는 어떤 운동성도 있을 것이고 한데, 우리 뒤에 이제 수리를 쭉 공부를 해 나갈 때는 설명해 드릴 겁니다. 뭐 홀수를 양, 짝수를 그래서 홀과 짝이 이렇게 늘 이렇게 짝지어짐으로써 안정성을 갖다가 확보하게 한다는 거고, 실제로 이런 어떤 원리가 한글의 여러 가지 조어 원리에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상념이라고 하는 상념, 그죠? 생각상자에 생각념자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상자, 생각념자 똑같은데, 제가 말하면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두 개씩 써놓은 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은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형용사도 있고, 뭐, 동사도 있고, 여러 가지 원리에서, 이걸 꼭 두 가지를 이렇게, 일본어에는 뭐냐면 외자가 있다니까요. 안타까운 생각 이렇게 할 때, 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두 개 중복을 안 하고 한 개 네 글자로 쓰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의 대부분의 한자어는 뭐냐면 외자를 잘 두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짝을. 한 개는 늘 뭐냐면은 불안하여 이게 자기 모양을 다 지키기 어렵다 뜻에서 음량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래서 뭐 많아요. 그렇게 실제 지금은 제가 순간 좀 많이 안 떠오르는데 똑같은 말에 중복이 많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똑같은 글자의 그 중복을 채워주는 것도 뭐냐면 음량적인 밸런스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리에서도 뭐냐면은 서로 홀과 짝이 좀 잘 섞이도록. 홀과 짝이 섞인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리라고 하는 것이 장명일에서는 뭐냐면 이 획수 같은 게 있겠죠, 획수. 획수를 많이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데, 이 획수가 뭐냐면은 앞 글자가 짝수면 뒷 글자는 어떻게 해요? 홀수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홀짝이 이렇게 서로 배치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소위 음량적인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발음상에서도 이렇게 음량을 나눠줘요. 발음상에서 음량을 나누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론을 좀 채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별로 채택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양성 모음이라는 게 아야 오요, 그죠? 아야 오요는 우리가 거기 보면은 훈민정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야 오요, 그죠? 위에 있고 밖으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어여 우요, 그죠? 어여, 그 다음에 우, 유. 이게 이제 음성 모음이 되는 음성 모음, 그죠? 그래서 요런 이것들이 그냥 재미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그 발음을 했을 때의 그 파장의 패턴하고도 사실은 그대로 맞물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글이 대단히 그 좋은 문자라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정상에 갔다. 자, 거기서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야 다음에 뭐예요? 후? 야후는 그죠? 야호호라죠, 그죠? 그러니까 밖으로 발산을 하는 어떤 발음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안에 있는 기운을 막 밖으로 확 던질 때는 야후가 아니고 야호죠, 야호, 그죠? 야호. 그다음에 우리가 그 야구장에서 우리가 그 선수들한테 야유를 보낼 때는 어떻게 돼요? 무슨 발음을 해요? 우하죠, 우. 자, 우를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큰 소리가 되는지. 이게 우가 고함을 지르려고 해도 이 고함이 잘 안 질러지는 이게 그 속성 자체가 뭐냐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뺏어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 하잖아요. 우 하는데 이게 그 고함을 못 지른다 이거요. 오 이게 고함이 잘 안 벌어져요. 그게 이제 양성 모음하고 그 음성 모음의 그 속성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 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이 뭐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이래 발음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발음 자체가 밖으로 발산해서 던져내는 발음은 전부 이것도 저 양성 모음이죠. 그죠? 전부 다 던져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걸 던져내는 거는 양성 모음이에요. 욕은 어때요? 욕말은 대부분 다 양성 모음이에요. 양성 모음. 중성 모음은 어차피, 그죠? 이하고 의하고는 어느 쪽 편입이 안 된 거니까. 근데도 발음이 아야보다는 발음을 크게 하기 어렵죠. 그죠? 발음 자체. 그래서
양성 모음을 많이 써서 이름을 만들어 주느냐. 그러면 상대방들이 그걸 불러주면 상대방들의 기운이 그 사람에게 많이 전달되는 패턴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음성모음 뭐예요? 오히려 가져가 주는 게 되는데, 그럼 계속 주기만 하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은 어떻게 쉬어야 돼요? 계속, 그렇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런 것처럼,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게, 밸런스가 좀 잡혀 있는 것이, 대체로, 다른 사람과의 그 소통적인 어떤 에너지가 좋다고 보는 거죠. 소통적 에너지.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도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이런 어떤 중성모음이에요. 중성모음이 있으면 대체로 음양으로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편중성이 생기는 걸 막아주죠. 그래서 최소한 중성모음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성이 많은 것을 잡아주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 무엇을 해? 모음의 배치, 모음의 배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거 하나만 가지고 모든 어떤 이론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 열도 대통령 이름을 이렇게 한번 쭉 보면 우리 예를 들어서 박정희라면 어떻게 해요? 아야 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 있나요? 아, 전두환 대통령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오요, 아야오요. 그 다음 어여우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자, 어여우유, 아야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전두환 대통령이네. 자, 어여, 우유, 아야, 오요가 같이 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김대중. 자, 아야, 그 다음 우유 어디죠? 그죠? 그 다음에, 우유, 어여. 아야가 성에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아야오요, 어여우요. 그 다음에, 어여우유, 아야오요. 그죠? 네, 이렇게 모음이, 이 양반하고 진짜 대별적으로 뭐, 이 양반은 아시죠? 자, 어여우유, 아야오요가 돼요, 안 돼요? 어여우유, 아야가 잘 안 되죠, 그죠? 물론 그 이유가 요거 하나만은 아니지만, 여러분 공부 삼아. 그렇게 뭐냐면 이게 세상하고 크게 뭐냐면 give and take를 하려면 그죠? 이게 불러줄 때마다 땡기고 밀고를 해줘. 땡기고 밀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학문을 연구하는 연구자다. 교수다. 그러면 세상과 어떻게 해요? 크게 소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모음의 파동상으로 볼 때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일로 가버려도 좋다. 근데 이 발음은 뭐네요? 아야오요, 아야오요. 그 다음에 중성모음 하나니까 어떻게 해요? 날개가 양쪽이다, 한쪽이다. 그러니까 이게 모음의 어떤 파동 모양이 그러니까 썩 좋은 모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전부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모음의 편중성을 가급적이면 꺼린다. 가급적이면 모음이 이쪽 저쪽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문법에서 말하는 그 모음 조화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음 조화가 양성은 양성끼리 그죠? 무럭 무럭 모락 모락 이렇게 그죠? 양성은 양성끼리 발음이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우리가 그 문법 시간에 그러니까 그 의문의 현상이고 그죠? 장명에서는 뭐냐면 이런 어떤 모음 조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을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가진 이름을 더 좋게 친다는 거죠.